글로벌 ETF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해외 투자할 때 다양한 성격을 가진 ETF를 활용한 EMP 펀드를 통해서 투명하고 유연하고 아주 빠른 자산 배분 투자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MP 펀드의 운용 자유도와 효율성이 매우 크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활용할 수 있는 ETF가 아주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KTB 자산운용 멀티에셋 솔루션 팀장 성준석이라고 합니다. 최근 거시경제의 빠른 성장 모멘텀이 좀 많이 약화가 됐죠. 그래서 피크 그로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도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에 따른 좀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는 비록 속도는 다소 좀 둔화되더라도 글로벌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라 거시경제는 높은 수준의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인플레이션 압력은 작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일정 수준에서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어닝 간의 서로의 힘겨루기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글로벌 주식은 낮은 실질금리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백신 보급이 빠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연초 이후에 좀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좀 과도한 기대로 작년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하락한 실질금리의 현재 추가적인 하락 여력의 부족,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마진 압박과 금리 변동성, 이런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요, 밸류에이션의 안전마진은 현재 이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재정 확장 규모,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좀 뉴스의 흐름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좀 다소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어닝은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즉, 시장을 이탈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재정정책과 어닝 성장성 등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를 좀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현재 상방과 하방 압력을 좀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 등에 따라서 연초 급등한 부분은 현재 좀 많이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2차 재정정책 및 글로벌 거시경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금리는 상승 압력을 재차 받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채권 등의 좀 낮은 스프레드 축소 여력, 즉 밸류에이션 여력이 얼마 없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테이퍼링이 본격화되고 금리가 충분히 상승하기 전까지 채권 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EMP 펀드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주요 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미 분산된 ETF를 또 재분산해서 투자하는 흔히 말하는 초분산 펀드입니다. 글로벌 ETF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해외 투자할 때 다양한 성격을 가진 ETF를 활용한 EMP 펀드를 통해서 투명하고 유연하고 아주 빠른 자산 배분 투자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수년간 ETF향 자금 유입세가 아주 강해지면서 특히 스마트 베타로 통칭되는 다양한 유형과 수익 구조를 가지는 ETF들이 시장에 아주 경쟁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아주 유의미한 사이즈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친환경, ESG 같은 성장 테마 ETF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모멘텀, 밸류 같은 스타일 ETF들도 또 그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MP 펀드의 운용 자유도와 효율성이 매우 크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활용할 수 있는 ETF가 아주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기존 EMP 펀드의 장점인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더해서 개별 주식 및 그리고 채권 펀드들에서 소위 추구하는 소위 알파 요인, 즉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의 요인의 상당 부분을 ETF들로 손쉽게 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자산 혹은 국가 혹은 섹터 위주의 아주 단순한 EMP 펀드들 혹은 아주 테마성의 EMP 펀드들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이 아주 크게 확대되고 있는 등 투자자들의 니즈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KTB 자산운용의 EMP 펀드 운용 철학은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 혹은 동일 수익률 대비 더 낮은 위험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샤프 지수를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ETF 시장의 발전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현재 글로벌 주식, 글로벌 멀티 에셋, 그 다음에 글로벌 채권형의 다양한 ETF 상품군을 올해 5월 말 기준 약 8,400억 원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대형 가격 하락 이벤트에 대응하는 아주 체계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현재 낮은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 즉 샤프 지수는 높은 수준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즉 마켓 타이밍이나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마음 편한 펀드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표 공모 EMP 펀드인 KTB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EMP 펀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국내 자산에 투자해서는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높은 시장 변동성 환경에서 특정 지역이나 혹은 특정 자산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해서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글로벌 멀티에셋 투자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멀티에셋 전략이 현재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아주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 그리고 인컴 자산에 대한 멀티에셋 분산 투자와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고요. 2019년 9월 25일 출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올해 금리 급등 상황 등에서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는 등 위험 조정 수익률 향상의 운용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4일 기준 순자산 약 1,890억 원 수준으로 업계에서 규모가 큰 멀티에셋 EMP 펀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멀티에셋 시장의 다양한 수익과 그리고 위험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요. 특정 자산과 섹터의 가격이 상승할 때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베팅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가운데 리스크 해지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하락기에도 변동성을 낮춰 수익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펀드 투자자들이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단순히 변동성만 낮은 것이 아니라 시장 반등에도 잘 동참해서요. 장기적인 기대 수익 달성 확률을 높인다는 그런 철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펀드는 주식, 인컴, 채권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인컴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60% 수준에서 저변동성 채권 자산과 그리고 적극형 인컴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저변동성 채권 자산은 선진국 국채와 글로벌 투자 등급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산을 의미하고요. 적극형 인컴 자산은 리츠, 우선주, 선진국 고수익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컴과 일정 수준의 자본 수익 등 초과 수익을 좀 추구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40% 수준에서는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성장주와 가치주 그리고 다양한 섹터, 테마 등에 적정하게 분산 투자해서 글로벌 거시경제 성장에 수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쌓은 수익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중단기 자산 배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거시경제 변화와 시장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유연하게 투자 비중을 조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인 리스크 제어 전략 하에서 극단적인 자산 가격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 및 전략을 좀 적절히 활용하고 관리해서 투자자들의 중장기 기대 수익 달성 확률을 높이는 데 저희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 사이클은 성장이 빠르게 가속화된 후에 좀 안정되는 시기, 즉 미드 사이클 초반부에 위치하여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좀 유사했던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요.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 속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 레벨,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진국 중심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당분간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에 좀 방점을 둘 생각입니다.
밸류에이션과 어닝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 성장주와 기술주 등 좀 고밸류에이션 주식의 변동성은 올해 초 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다소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의 흐름, 그리고 금리의 레벨과 또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통화 및 재정정책의 이런 변화 등에 따라서 상대적인 투자 비중은 단기적으로 좀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즉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에 너무 집중할 것도 아니고 일정한 부분에서의 일정한 환경에서는 성장주와 테크 주식 쪽에도 많은 비중을 실는 이런 빠르게 조정하는 과정을 저희는 거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서 특히 미국과 유럽 주식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형 인컴 포트폴리오에서는 금리 상승과 경제활동 재개의 수혜를 받는 미국 고배당주와 리츠, 그리고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있고 듀레이션이 짧은 하이힐드 채권 비중을 당분간 확대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저변동성 인컴 부분, 저변동성 채권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좀 축소 유지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미국 10년물 금리 레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듀레이션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주요 위험 요소인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그리고 통화정책 변화의 추세에 따라 현재 매우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의 선제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인 리스크 제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 중에 있고요. 현재 글로벌 국채 비중 축소, 고밸류에이션 성장 주식 축소, 이머징 시장 포지션 축소 등의 간접 위험 해지 전략을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과 거시경제 상황에 맞게 운용 전략과 전술을 좀 탄력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자산과 전략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단기 변동성 축소 과정을 통해서 지켜나가면서 중장기 높은 위험 조정 수익을 달성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멀티에셋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